안녕하십니까. 17번째 의료 선교대회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교 배경,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 앞으로 이곳에 선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분 안에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첫째, 간단히 호주 선교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촉발된 지역의 고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답으로서 호주 선교 운동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곳 호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백인 정착지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짧은 곳에 속합니다. 15세기부터 호주 무역로를 열기 위해서 시작된 그 유럽인들의 태평양 탐사, 그 후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격렬한 경쟁을 거쳐서 영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영국은 도시 발달에 따른 극심한 범죄 증거와 미국이라는 큰 식민지를 잃어버리는 악재를 동시에 만납니다. 유영수를 보낼 곳을 찾던 영국 정부는 그동안 깃발만 꼽아놓았던 땅에다가 유영수를 보내죠. 1787년 11척의 배에서 내린 죄수와 군인 등 1400여 명이 시드니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호주 개척은 단순히 유형수 처리 이상의 더 큰 영적 비전 속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월리암 위버포스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평신도 리더들은 대각성으로 깨어난 신앙을 바탕으로 죄인들에게 참 재활의 기회를 주고 땅끝까지 선교할 기지로 호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터 피긴스 같은 역사학자의 말을 빌면 호주 정착은 건강한 성경적 신학, 그리고 변화시키는 성령,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하나로 뭉쳐진 가장 건강한 복음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과 수천 킬로 격리된 사회이자 새로운 삶에 살고 싶어하는 이주자의 땅이라는 특성 때문에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매우 반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호주인 특유의 섬나라적 폐쇄성, 무례할 정도의 솔직한 태도로 인해서 당황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으로는 한때 백호주의로 표현되기도 했죠. 이런 배경에서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 마산 지역 선교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의외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호주의 영적 비전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후 호주는 성경 신학 운동을 중심으로 호주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선교 운동에서 파생된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세계 순복음 운동에서도 중요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영국계 복음주의 운동의 부흥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 곳도 호주였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단별 연합 사례인 유나이팅 처치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세계 유수의 선교단체들이 훈련소와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호주에 두기도 했죠. 그러나 호주 사회 전반적으로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세속화의 도전 속에서 기독교와 멀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 격렬한 논쟁 속에 통과된 동성애 결합 합법화 조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회 출석도 일부 이민교회와 순복음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는 상태이고, 교회의 위축된 전반적인 상황은 원래 호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남태평양 선교에서도 호주 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국내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로 인한 역사적 상처로 인해서 원주민 선교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작은 용,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경제붐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23년간 연속적인 경제 성장을 누려왔고 이로 인해 많은 비유럽계 이민들이 쏟아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가 됐죠. 아직은 기존 호주 사회는 새 이민자들에게 문화적 동화를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만큼은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 백인 주류가 점점 더 기독교와 멀어지면서 기독교에는 이민자와 난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외로운 이주자 그룹이야말로 서구 개인주의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열심이 남아있는 유일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매주마다 퉁탕거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한국인 이민교회들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자, 이제는 호주에서 벌어진 코비드 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호주는 섬나라 장점을 잘 이용해서 코비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최근 변종 때문에 좀 다시 긴장하긴 했지만 이미 잘 자리 잡힌 복지 체계를 활용해서 코비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고 의료 지원들을 하는 일들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곳에서도 다른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엄청난 돈이 풀려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등 경제적 불안 요소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확실히 미국 쪽에 손을 들음으로써 그동안 호주 경제의 큰 목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유학생, 관광객, 투자 무역에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에 아직 남아있는 백호주의적 향수를 부추기고 선교를 백인 문화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부추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비드는 교회에도 보다 근본적인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이에 따른 기독교 역차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는 국민 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면 일반 사회의 가치나 법도 신앙과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민에 간섭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앙생활은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언급한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나 기독교 기관에서 동성애자 고용 요구, 또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전도 금지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호주교회는 사회적 역차별과 깊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코비드 사태로 벌어진 여러 변화는 대부분 이미 이전부터 조짐이 나타났던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코비드 확진을 막기 위해서 교회 모임을 완전히 금지시켰을 때도 여기서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항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호주교회가 이미 활동적이지 않은 노인 중심,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은 까닭입니다. 교회도 힐송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미디어에 민감한 대형 교회들이 이미 호주에 있어 왔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의 문화를 적응하는 것도 매우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많이 줄어들긴 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단기 선교여행을 못 가게 된 일부 교회 외에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에 반발하는 호주인 영상 여러분이 보신 적도 있겠지만 호주에서는 음모론 같은 것은 별로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안의 책임을 늘어난 이민자에게 돌리고 난민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불안을 부추겨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들이 최근 선거 광고를 열심히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 방향은 무엇일까? 여러 주변의 논의들과 또 제 생각을 섞어서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선교 동원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노령화입니다. 이것은 호주 사회 전반, 특히 교회의 노령화는 인구 분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은퇴자의 선교 활동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맞는 저강도 선교 활동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줄어든 젊은이들의 선교 동원을 위해 가진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론보다는 경험에 민감한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디딤돌들을 개발해서 연결해 줘야 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민감해진 난민 문제, 환경 문제 같은 이슈들을 선교 훈련과 결합시키는 것도 이들이 세계를 품는 선교의 비전을 좀 더 자기 마음에 와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호주 세속화에 따른 선교 신학의 강화 필요성입니다. 호주는 비교적 아주 건실한 성경 신학이 자리를 잡은 곳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사회의 세속화 정도는 한국에 비해 훨씬 뿌리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도 땜빵 정도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차별 문제나 국제 갈등에 휩쓸려 자국 폐쇄주의에 빠질 위험, 경기 불황에 따른 최근 유입자들에 대한 배척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더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활동만큼이나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기초로 다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할 때만이 변화하는 현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선교 대상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진 것은 호주인들이 신앙 열정이 비교적 같이 식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존 해외 선교가 비용 관리나 리더십 문제나 특히 교회 자립화, 현지 교회 자립화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되고 계속되는 국제 분쟁 때문에 이제 엄청난 수의 난민과 이민자들이 호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옆에 오게 된 이들을 위한 선교, 이런 이주자들을 위한 선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는 이 숙제와는 이미 상당한 실험을 해온 편이고 원주민 선교 등에서 보여주던 실패담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교회는 아직도 부진한 다문화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될 상황이고 이민교회의 기존의 경험들을 주류교회가 더 전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큰 걱정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비드 이후 시대를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잘하고 배우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주교회가 처한 상황에 주목해서 호주의 삶,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결합시킬지 고민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다른 지역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